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지혜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건강한 정보로 백세까지 함께해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기름,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온 기름, 바로 들기름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들기름을 꼭 챙겨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들기름 왜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며 두뇌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들깨를 볶아 짜낸 기름인데요. 이 들깨에는 놀랍게도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알파 리놀렌산 AL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며 심혈관 질환 예방, 뇌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에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중 식물성 오메가-3 섭취의 핵심 공급원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2.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 간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서울대 의대와 경희대병원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6개월간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하루 1큰술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17%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 면역력 강화.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들기름 섭취는 매우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항암 작용. 여러 연구에서 들깨와 들기름 속의 리그난, 오메가3 지방산이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립암센터 식이영양과 연구에서는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이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종양 크기의 감소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기름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고 몸 안에서 이상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들기름이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5. 피부 건강과 항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죠. 이때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재생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의대 피부과에서 피부 건조증 환자들에게 들기름 섭취를 4주간 권장한 결과 피부 수분 함량이 28%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주름의 깊이 감소와 피부 탄력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6. 관절 건강 개선. 오메가3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점이 관절염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경우 관절통 감소, 부기 완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들기름이 포함된 오메가-3 식단을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입한 결과 진통제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7. 간 건강 보호.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간염증 등 간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죠?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지방 축적을 막아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최근 한양대병원 간센터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8주간 들기름 1큰술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간 수치 AST, ALT가 평균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 당뇨 조절과 혈당 안정화. 당뇨 환자분들이 기름 사용에 매우 민감해 하시는데요. 들기름은 당뇨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리놀렌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일본 니혼대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 10명에게 하루 1스푼 들기름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게 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률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 장 건강과 변비 예방. 들기름은 장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고 대장 건강도 나빠지는데요.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이나 밥에 섞어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배변 활동이 훨씬 편해진다고 수많은 후기와 임상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10. 다이어트에 도움. 기름인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좋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지방을 지방으로 태우는 기전에 있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분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따져선 안 됩니다. 들기름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이 덕분에 식사량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아침 식사에 들기름을 활용하면 간헐적 단식이나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 눈 건강 보호 망막을 지키는 천연 영양소.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눈 안의 망막 세포가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 ALA는 망막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망막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눈의 건조함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대한암과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 AMD 발병률이 무려 33%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눈의 피로 해소에 들기름이 큰 도움이 됩니다. 12. 안구건조증 개선. 중년 이후 특히 여성분들 중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뭔가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시는 경우 눈물층의 지방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들기름은 이 눈물막의 지방 성분을 보완해 주어 눈물 증발을 막고 촉촉한 눈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 NIE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3개월 이상 섭취한 안구건조증 환자 12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76%가 눈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인공눈물 사용 빈도도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눈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13. 들기름 섭취 방법. 언제,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 들기름은 아무리 좋아도 섭취 시기와 양을 제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면 장운동 촉진,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밥이나 나물, 국에 한 스푼, 조리 후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향은 살리고 영양은 지키는 최고의 섭취법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성인 기준 하루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나 설사 유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주의사항.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들기름은 건강에 이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들기름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와파린 등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들기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오히려 해로움. 들기름은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하므로 산패되면 몸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갈색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냉장 보관하시고 3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좋은 들기름 고르는 방법. 들기름은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큽니다. 좋은 들기름을 고르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냉압착 방식. 고온에서 짜내면 향은 좋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냉압착저 온압착 들기름을 선택하세요. 국산 들깨 사용 여부. 수입산 들깨는 품질이 낮고 방부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산 100% 들깨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갈색 유리병 포장. 투명한 병은 햇빛에 노출되어 쉽게 산패됩니다. 갈색병 냉장 유통 제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16.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 들기름. 전국 각지의 장수 마을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특히 전남 곡성, 경북 청송, 강원 인제 같은 장수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침마다 들기름을 밥에 비벼 먹거나 된장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식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의 인터뷰에서도 들기름 덕분에 속이 편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17.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들기름.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K-오일 코리아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들기름이 건강 슈퍼푸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건강식 브랜드에서는 참기름보다 건강한 기름으로 마케팅하며 식탁 필수품으로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들기름의
ALA가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름 가운데 기능성 식품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18. 들기름 활용 레시피. 들기름 밥에 소금 약간과 들기름 1스푼, 계란 하나, 단백질과 좋은 지방, 에너지를 아침 한 끼로 완성. 들기름 된장국을 다 끓인 후 불을 끄고 들기름을 마지막에 살짝 구수하고 건강한 맛이 살아납니다. 들기름 나물 무침, 시금치나 고사리 등 삶은 나물에 마늘, 간장, 들기름만 있으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19. 들기름 활용 꿀팁. 피부 보습제 들기름은 먹는 용도 외에도 피부에 바르면 보습과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발꿈치 등에 효과적입니다. 입술 보습 밤에 입술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각질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머리카락 영양팩 샴푸 전에 머리끝에 바르고 10분 후 헹구면 윤기가 돌아옵니다. 들기름은 그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노화를 늦추는 천연 보약입니다. 매일 한 스푼,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나물 무칠 때는 역시 참기름이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올리브유,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을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들기름이 이 두 기름보다 더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름도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종류, 비타민, 항산화 성분, 산화 안정성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주 성분이고 참기름은 리놀레산 오메가6이 풍부하며 들기름은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메가3가 더 중요할까요? 2. 오메가6 vs 오메가3의 불균형이 부른 병. 현대인의 식단은 대부분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고 오메가3은 현저히 부족한 구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지면 몸 안에서 염증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비만, 당뇨, 우울증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을 4대1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고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은 15대1을 넘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고의 식품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3. 올리브유 대 들기름 항염 효과는 누가 더 강할까?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건강이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레산은 항염 효과가 다소 낮고 혈중 지질 개선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은 염증 억제에 탁월하며 EPA, DHA로 전환되어 뇌세포 보호, 심장 보호, 혈액순환 개선까지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알파 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올레산 섭취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 참기름 대 들기름 항산화 성분 비교. 참기름은 고소한 맛과 향으로 우리 식탁에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건강 면에서는 들기름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참기름에는
리놀레산 오메가6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일정량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염증 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들기름은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이 풍부하여 염증 억제, 면역 균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항암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5. 산화 안정성 고온 조리 시 누가 더 안전할까? 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특히 오메가3, 오메가6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되어 트랜스지방처럼 유해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올리브유 중불 이하에서 안정적, 참기름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만 발암물질 우려. 들기름 조리보다는 생으로 섭취 시 가장 효과적. 들기름은 볶거나 튀기기보다 완성된 음식 위에 한 방울 생으로 먹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6. 뇌 건강 DHA 전환율의 차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중요한 부분이 DHA입니다.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 집중력,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이런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 보호 측면에서는 들기름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 위험이 있는 고령층에게는 들기름의 꾸준한 섭취가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7. 지방간과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비만, 지방간,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은 모두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간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반면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이러한 대사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군은 간 내 지방량이 22% 감소했고 ALT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8. 면역력 향상 리그난 대 폴리페놀. 참기름에는 세사몰,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 있고 들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바이러스 억제, 면역세포 활성화, 암세포 성장 억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면역 과민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9. 실제 사례 70대 고혈압 환자.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여성 박모 씨는 수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이 부담되어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밥 한 그릇, 점심에는 나물에 들기름 무침, 저녁에는 된장국 위에 들기름 한 방울. 이렇게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118로 안정되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20에서 170으로 낮아졌습니다. 10. 노르웨이, 일본 의료진의 평가. 들기름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의대에서는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이 심혈관 건강, 우울증 예방, 폐 기능 향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고 일본 후쿠오카 대학 영양의학팀은 들기름이 한국 전통 식단의 건강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1. 결론 들기름, 기름의 종결자.
항염, 항산화 효과는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뇌 건강, 눈 건강, 심혈관 보호는 들기름이 가장 강력. 고온 조리에는 참기름, 생식에는 들기름이 최고. 맛과 건강 모두 잡고 싶다면 조리는 참기름, 건강은 들기름. 이 방식이 현명합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의약품입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이로운 영향을 주는지 정말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섭취 전 반드시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들기름은 분명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응고 제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 임산부나 특정 지병이 있으신 분들, 만성 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자신의 몸에 맞게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릅니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섭취하셔야 진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100세 건강지혜. 저희 100세 건강지혜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검증된 내용과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길 때 가장 확실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100세 건강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